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좀 더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고 요 명제의 단원 마무리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다라고 하면 일단 산술평균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죠?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하평균. 기하평균은 어떤 거다? 두 수를 더한 것이 아니라 곱한 것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한 것의 평균은 이렇게 루트를 씌워서 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해봤더니 항상 이 산술평균이 더 같거나 크다는 것을 얘기했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당연히 이 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건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조건들이냐? 우리가 이런 관계를 따질 때는 두 수는 모두 양수인 경우에 따지도록 합니다. 또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그것은 둘이 뭐하다? 같을 때 성립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저는 사실 이 1번, 2번 이건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고요. 요 3번은 이제 설명해 주진 않는 거거든. 책이나 이런 데는 없는데 우리가 어떤 거 꼭 알고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언제 사용하냐. 이거 언제 사용하냐. 첫 번째, 우리가 합을 다루는데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 곱을 물어보는데 그것도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는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수를 더할 때 사용됩니다. 사실 이 역수의 합은 추가로 있는 건 아니고 요 1번 경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관찰을 못해서 추가로 따로 뺀 겁니다. 자, 이게 산술기하 평균, 산술평균기하, 말이 이상하네요. 산술기하 평균을 얘기하게 되면 여기 있는 더한 것, 즉 합을 갖다가 2를 곱했을 때 얘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에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녀석 곱한 것이 얘보다는 같거나 작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역수의 합은 왜 나오느냐? 원래는 합을 주고 곱을 물어보거나 곱을 주고 합을 물어보는단 말이야. 근데 역수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 우리가 곱이 얼마인지를 항상 알게 돼요. 왜? 곱하면 문자가 있어서도 약분이 돼서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경우에 속한다는 거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자, 687번 있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4B가 16일 때 A, B의 최대값은 하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뭐 하자? A 더하기 4B의 평균을 구해보자. 근데 식은 이렇게 알려드리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쓸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다 보면 한 줄, 두 줄 더 쓰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기에는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다만 산술평균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2를 나눈 게 산술평균이. 알겠지? 좋아. 자, 그럼 A 플러스 4B가 누구보다 2 곱하기, 자, 이 둘을 그대로 A와 4B를 곱한 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4AB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2AB 나오죠? 그래서 4 루트 AB 이렇게 꺼낼 수 있겠네. 자, 근데 앞에 있던 이 식은 얼마로 나왔고 16이라 나왔기 때문에 16은 누구? 4 루트 AB보다 같거나 크다. 자, 양변에 나눠주면 4가 되고 양변을 제곱해주면 16이 되니까 AB는 누구보다? 16보다 같거나 작구나. 그래서 즉 최대값이 16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뭐 말이 이상하죠? 좀 이상하네요. 자, 다시 양변에 어떻게 4로 나누고 제곱하면 맞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688번입니다. 자, 두 양수 x, y에 대해서 곱한 걸 줬네. 그래서 더한 것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x 플러스 2y.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2 루트 2를 곱한 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2xy가 될 거고
문제에서 이때 x, y는 8이라고 줬으니까 집어넣으면 16. 따라서 2루트 16은 2 곱하기 4랑 같으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8보다 같거나 큽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8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때 참고로 그럼 언제 정확히 이게 등호, 즉 최소값이 될 때는 언제냐라고 한다면 우리 등호 성립 조건에 의해서 x랑 2y가 똑같을 때다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x랑 2y가 똑같을 때 얘가 성립한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다 제가 2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xy가 될 텐데 얘를 x 곱하기 2y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식이 16이죠. 둘이 똑같다는 것은 얘랑 얘가 뭐가 될 때? 4, 4가 될 때야. 다시 말해서 4 더하기 4가 우리 최소값 만드는 8이 되는 거죠. 오케이? x는 4, y는 2일 때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찾을 수도 있습니다. 689번. 자, 세 번째 경우죠. 어떤 경우요? 자, 얘는 아까처럼 합을 얼마다라고 주거나 곱이 얼마다라고 주지 않고 역수를 더한 경우에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합니다. 5a 더하기 a분의 5. 이것은 누구? 2루트 둘이 곱한 거. 얼마입니까? 25 되면서 벗겨지고 최소는 10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제 단순 공식 적용하는 거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야. 자, 690번. 자, 두양수 4x제곱, 9y제곱 있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합니다. 자,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은 뭐 2루트, 자, 이대로 둘이 곱한 거. 그러면 36 곱하기 xy 둘 다 제곱한 거니까 그냥 6xy의 전체 제곱으로 볼게요. 그러면 12xy가 되겠지. 이때 이 앞에 있는 값은 72임을 만족한다고 하니까 나눠주면 6은 xy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나머지 문제 더 있죠? 두 문제 더 보도록 할게. 자, 691번. 자, 두 수가 뭐 곱해서 양수다. 그리고 더해서 양수인 거 보니까 각각의 양수인 거야. 그래서 원래는 문제 풀 때 두 수가 양수인 거 확인해야 되는데 쉬운 문제는 양수인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얘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더한 거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뭐하다? 2루트 x, y분의 1 둘이 곱한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야, 근데 이러면 이 더한 거를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그리고 보통 더한 걸 주면 곱에 얼마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잖아. 근데 더한 걸 주고 합을 물어봤어. 즉 이 식은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우리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하게 되면 xy분의 x 플러스 y라 여기 있는 분자의 x 더하기 y는 5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xy분의 5를 물어본 거거든. 이 분수의 값이 최소가 되려면 분모가 뭐 해야 됩니까? 최되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 xy의 누구? 이 녀석의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제 이해됩니까?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y가 누구보다 2루트 xy보다 같거나 크다. 자, 그럼 집어넣으면 5가 되고 2로 나누면 2분의 5가 되고 양변 제곱하면 4분의 25보다 xy가 같거나 작다. 즉 xy의 최대값은 4분의 25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5에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5 곱하기 25분의 4가 되니까 최대값은 최대값이 아니고 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은 5분의 4가 되겠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칠판 한번 정리하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69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직선이 이런 점을 지날 때 곱한 것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대로 쓰겠습니다. 일단 점을 지난다니까 대입을 해야겠지. a분의 2 더하기 b분의 y는 뭔 소리야? b분의 3은 1을 만족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케이. 이 식을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쓰겠습니다. 그래서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은 누구보다 2루트 둘이 곱한 a b분의 6보다 같거나 작다.
자, 따라서 요 값은 1이니까 양면의 2로 나눠서 제곱을 한다면 누구 AB분의 6보다 4분의 1이 같거나 작게 되는 것이고 이 값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 곱해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AB는 자, 얘 곱해주면 24 이상이다 라고 해서 최소값은 24입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A 플러스 B 곱하기 자, 여기 있는 분수들의 합을 곱한 것에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선생님, 산술기하 평균을 일단 유형이라도 있으니까 쓰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합은 최소값, 곱은 최대값이니까 이거 지금 곱한 거거든요. 최대값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뭐야? 정리를 해야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모양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전개하는 거예요. 자, 전개하면 식이 어떻게 되겠니? 자, 요렇게 곱해주면 9, 그 다음 곱해주면 B분의 4A, 또 요렇게 곱해주면 A분의 9B 더하기 이렇게 곱해주면 4가 됐어요. 결국에는 이 식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자 B분의 4A 그리고 A분의 9B와 상수 13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상수는 얘가 최소인지 최대인지 결정을 하지 않아. 누가 결정해? 여기 있는 문자 부분이 결정하고 이 부분이 작아야 이 값의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다? 합은 합이고 역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요것만 따로 뗄게. 그러면 2루트 자, 둘이 곱해봅시다. 자, 곱하면 문자들은 약분돼서 사라지죠. 남는 것은 4, 9, 36이니까 얼마? 12가 최소예요. 따라서 13 더하기 12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자, 칠판 한번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쌍둥이 문제잖아요. 그죠? 어떻게? 전개하는 형태다. 이 상태로는 최소값이 호응이 안 되니까. 그지? 자, 전개 아니면 이게 역수들이 눈에 보여야 돼. 아, 그러니까 문자 지워지는 게 있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나눠주면 4 더하기 얼마? 64 xy 더하기 xy분의 1 더하기 16이다.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문자들의 합의 최소값만 찾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2루트 얼마가 최소야? 곱하면 64만 남죠? 따라서 16이 될 때가 최소입니다.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36이 되겠네.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다가 이거를 확인하는 여러분 용도는 빠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놓고 이미 일시정지하고 다른 문제 풀어놓은 상태에서 풀이만 점검하는 건데 특히 여러분이 풀다가 막힌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문제는 자기가 푸는 과정에 별표 같은 거 체크해놓고 아, 이거는 꼭 풀이 과정을 자세히 봐야지 라는 의미로 사용하시면 되고 나머지 자기가 맞은 문제는 맞았으니까 난 스킵할래 이게 아닙니다. 맞은 문제는 우리 배속 기능이 있잖아요. 배속 기능을 이용해서 빨리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빨리 틀어도 잘 보이거든. 특히 이제 유튜브 기능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영상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스페이스바를 한 번 누르면 일시정지가 되겠지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상태면 그러면 2배속으로 재생이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으면 화면이 있죠. 화면을 꾹 그냥 이렇게 화면을 터치한 상태로 가만히 이제 대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2배속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런 거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카톡에서 그 링크를 눌러서 카톡 안에서 창이 뜨는 경우에는 그게 좀 안 돼요. 그래서 카톡에서 링크 눌러서 들어간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메뉴 버튼 이용해가지고 그 다른 창으로 열기, 외부 앱으로 열기 이런 게 있잖아. 인터넷 창으로 열기 그거 이용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앱으로 보시라 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95번. 자, 보여요? 요게 역수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곱하면 약분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해? x-1이니까 여기도 x-1 맞춰줘야 약분이 되겠지.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x-1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럼 내 맘대로 더한 게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다시 도로 플러스 하면 원래 식과 변화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이 두 항에 대해서 크게 보면 산술기의 평균을 쓰게 된다면 2루트 곱하기 자, 이렇게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야? 4가 될 테니까 4 더하기 1, 즉 5일 때가 속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에서는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니도 물어봤어요. 자, 어떨 때 성립한다고? 둘이 같을 때 x-1과 x-1분의 4가 같아야지 성립합니다. 둘을 더해서 지금 4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2 돼야 되죠. 그래서 x-1이 2일 때, 즉 x는 3일 때 성립합니다. 고로 a는 3이고 최소값 m은 5가 돼서 답은 더했을 때 8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696번도 마찬가지예요. 약분했을 때 사라지도록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x 빼기 3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 괄호 열고 x 빼기 3 맞춰주면 저 뒤에 플러스 12로 식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두 항 마찬가지로 2루트 곱해주시면 4가 돼서 얼마? 4일 때가 최소고 4 플러스 12 더해주면 이 값이 16으로 최소값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게요. 697번. 자, 697번도 마찬가지로 x제곱 빼기 9라고 하겠습니다. 저게 x가 3보다 크다는 게 나온 게 그래야지만 이 값이 얼마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그렇게 나온 거야. 자, 나머지 값도 써주시면 뒤에 뭘 붙여줘야 돼? 플러스 9를 붙여줘야겠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두 항에 대해서 곱해주시면 2루트 49니까 얼마? 14일 때가 최소고 전체 값은 23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최소인데 자, 더해서 14니까 이 값이 7 될 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7이다. 즉 x제곱 16이고 x는 3보다 커야 되니까 4가 되겠네. 그래서 4와 23 더한 27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a 플러스 m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19번의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은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영상에서는 수업에 설명하진 않겠고 우리가 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용해도 괜찮다 생각하고요. 이것만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저 뒤에 보면 703번에 이제 교육청 기출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 교육청 기출에서는 이거 물어본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단원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을 이 코시-슈바르트로 풀 수 있다라고 이제 제시가 된 것뿐이거든. 자, 그래서 다른 단원으로 푸는 걸 한번 해볼게. 우리가 앞서서 도형해방정식을 해봤었잖아요. 그래 도형해방정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3AP 더하기 4BP의 최대값을 물어보는데 이 AP를 제가 X, 4BP를 Y라고 해볼게요. 자, 그냥 PB를 Y라 해볼게. 그러면 찾고자 하는 게 3X 더하기 4Y가 어떤 값, 뭐 K라는 값을 가질 때 이 가질 수 있는 K값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뭡니까?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을 뜻하는 거예요, 직선. 자, 그 다음에 또 이 X랑 Y를 쳐다보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 안에서 지름을 한 면으로 하는 삼각형이라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자, 지름인 6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원이 하나 있다 해보자. 원. 뭐 요 원이죠, 요 원. 근데 갖고 오기를 반지름이 6인원을 제가 이제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6인원을 갖고 왔어요. 여기 어떤 직선. 자, Y를 넘겨보게 되면 Y는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K라는 직선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이기 때문에 이 원을 만족하는 X, Y라고 하는 것은 원 위에 점을 뜻하는 것이고 이 직선을 만족하는 X, Y라는 것은 직선 위에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 즉 교점을 찾는 겁니다. 교점. 그러면 교점을 갖는 직선들은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이제 4분의 K, 즉 Y절편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 찾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요게 뭐 할 때? 아,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게 조금 쉬웠나요? 네. 접하고 있을 때 그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접하는 상황에서의 우리가 누구? y절편을 찾으면 4분의 k 값을 찾게 되는 거고 그때가 k의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사용하는 도구는 많죠. 첫 번째, 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일 때? 반지름일 때 우리는 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x 더하기 4y는 k. 자, 요걸 가지고 원점 한번 해볼게. 자, 3x 더하기 4y 빼기 k는 0과 원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시면 얼마? 자, x의 개수제곱 더하기 y 개수제곱하면 자,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리고 분자는 0, 0 넣었을 때 절대값 마이너스 k니까 이것이 누가 될 때? 반지름인 6이 될 때. 자, 그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k 값은 30이 될 때다.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k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 공식을 쓰는 거예요. 접선 공식을 쓰는 거야.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을 구하는 공식. 자, 뭐가 있습니까? 자,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y는 자 기울기를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자, 그럴 때 반지름 얼마입니까? 6입니다. 그래서 뿔마 6 곱하기 자 기울기를 제곱해서 1을 더하면 16분의 9에 1 더했어. 15가 되죠? 거기에 루트 씌우면 4분의 5가 되고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계산해 보면 2분의 15가 됩니까? 2분의 15가 되죠. 자, 이때 우리가 찾는 것은 저 플러스인 경우를 찾는 거지 마이너스인 경우 찾는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5가 뭐가 돼요? 4분의 k가 돼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4를 곱해주면 k는 30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코시-슈바르츠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 라는 얘기고 우리가 혹시나 이렇게 기출에서 코시-슈바르츠로 묶인 기출이 있다면 다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자, 이렇게 풀면 이런 방법도 있지 하고 보여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교과서 완성하기로 보도록 합시다.